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오로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밸브 스프링 장력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테스터기가 밸브 스프링 장력 측정기입니다. 이곳에는 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을 올려두는 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의 장력을 가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게이지든 전부 다 0점 세팅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힘을 주지 않고 있는데도 살짝 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스프링 장력 측정기는 이렇게 부하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0점을 밑에 레버를 회전시켜 가지고 0점을 세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레버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버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감독관님께서 A4 용지에다가 규정 값을 주셨을 겁니다. 규정 값은 예를 들어서 35kg per 40mm 라고 줬으면 우리는 감독관님이 주신 그 높이만큼 내려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밸브 스프링 장력 측정기에 이렇게 자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10, 20, 30, 40까지 한번 제가 내렸을 때 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 20, 30, 40 맞나요? 네. 이까지 눌렀을 때 측정된 장력 값이 몇인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25와 26 사이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26에 가깝습니다. 측정 값은 26kg per 40mm입니다. 자, 밸브 스프링 장력 기록표 작성 바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록표를 이렇게 2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표는 양호일 때가 있고 불량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기 위해서 제가 2장을 뽑았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표만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뭐였죠? 무조건 규정값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장력 측정기 주변에 이렇게 감독관님이 친절하게 밸브 스프링 장력의 규정값을 작성을 해 주셨을 겁니다. 제가 간소화시킨다고 노트에다가 적었는데 이게 A4 용지 안에 적혀 있는 규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큰 A4 용지에다가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있는 규정값을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35kg per 40mm.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측정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감독관님이 주신 길이 있죠. 40mm까지 내렸을 때 장력이 35kg이 측정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값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밸브 스프링에는 첫 번째 직각도, 두 번째 자유고, 세 번째 장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세 가지는 규정값을 외워야 한다 라고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규정값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허용 범위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규정값은 감독관님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불량인지 양호한지를 알고 있으려면은 허용 범위가 숙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규정값은 감독관님이 35kg per 40mm, 그러니까 40mm까지 내렸을 때 35kg만 나와야 정상이란 뜻인데, 우리 밸브 스프링에서 측정하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35kg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구해서 거기부터 35kg까지가 허용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것은 장력이지 않습니까? 장력은
규정값에 15% 이하까지 양호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 감독관님이 주신 35kg 있죠? 35kg에서 곱하기 0.15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5.25kg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35kg에서 5.25kg을 빼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29.75kg이 나오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29.75kg부터 35kg까지가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기록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규정값은 감독관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 35kg per 40mm를 있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여기 있는 단위 kg과 per 밀리미터 이런 단위를 적지 않게 된다면 무조건 기록표는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규정값을 집중해서 잘 쓰도록 합니다. 적어볼게요. 35kg per 40mm 됐나요? 제가 만약에 이곳에다가 규정값에다가 밀리미터를 빼먹었다든지 킬로그램을 빼먹었으면 이 기록표는 무조건 0점 처리가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마 실기시험에서 좀 운이 안 좋게 58점, 59점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감히 예상하건대 이런 기록표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록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하는지, 그리고 외워야 하는 규정값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규정값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른 영상을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측정값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 측정을 했던 값은 26kg per 40mm 였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26kg per 40mm 맞죠? 감독관님이 주신 높이만큼 우리는 내려봤을 때 그 값이 26kg이 나왔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허용 범위 안에 드나요? 조금 전에 29.75에서 35kg까지 허용 범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26kg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수치죠. 네, 그래서 무조건 분량 체크해 주십니다. 이럴 때에는 밸브 스프링이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밸브 스프링만 교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및 조치할 사항에다가도 또 중요한 점이 있었죠. 만약에 어떤 것을 교체를 한다면 교체를 한 뒤에는 정상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후 재점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밸브 스프링 교환까지만 적지 마시고 교환 후 재점검 꼭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에 가까운 기록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호일대를 봐야겠죠. 규정값은 감독관님이 주신 그대로 35kg per 40 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러면 틀렸나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나요?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러면 기록표 0점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제출하시기 전에도 무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습관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표를 제가 31k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값에도 단위가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0점은 아니지만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꼭 잘 붙여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양호죠. 그래서 양호에다가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비 및 조치할 게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없음. 이것은 뭐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정비 및 조치할 사항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비 및 조치할 사항 없음. 네. 양호라 할지라도 여기서도 어떤 분은 그냥 없음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정빔이 좋지 않은 사항 없음이라고 적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도 점수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밸브 스프링 장력 기록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끝부분에 아주 좋은 영상 한 개 담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